그러면 다시 현물 ETF 쪽으로 이야기를 넘어와서요. 현물 ETF가 만약에 승인이 나고 국내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 자산을 채택할 것이다라고 교수님께서는 한번 내다보실까요? 저야 뭐 기술 쪽 하는 사람이라 그렇긴 한데,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ETF가 되면 펀드를 굉장히 네. 마치 증권에서 뭐 MTS 하듯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거래소 하시려면 또 복잡하잖아요. 뭐 직접 가면 뭐 직접 뭐 KYC 너도 해야 되고, 인증도 해야 되고요. 인증도 해야 그죠? 되고, 직접 뭐 은행 계좌 개설도 계좌 해야 또 되고. 연결해야 되고, 네. 뭐 업비트랑 비썸 뭐 UI UX가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그 단계가 좀 복잡한데, ETF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증권에 있는 FTS에서 그냥 사용할 수 바로 있습니다. 그냥 그 이미 인증된 거에서 거래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시장이 확대가 되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투자자들도 나 정말 비트코인 관심 많고 한번 보고 싶은데 업비트 비썸 같은 경우 복잡해. 어르신들 하다가 포기한 분들 꽤 많거든요. 손자 불러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. 네. 네. 그런 진입 단계가 좀 사라지고 직접 증권에서 거래하듯이 되는 거니까 그것들은 확실히 늘어나겠죠. 그래서 그런 관점은 당연히 시장 확대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? 아예 그런 부분들이 막혀 있는 건가요? 지금은 우리나라는 안 되고요. 네. 한다면은 해외로 통해서 할 수는 있는 좀 건가요? 왜? 해외로 좀 우리나라 하는 분들이 해외로 많이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바이낸스로 거래소를 하듯이 그런 네, 것들이 네. ETF. 근데 사실은 근데 그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, 왜냐면 이미 바이낸스라든지 뭐 코인베이스, 물론 또 좀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 하는 거만큼 똑같이 ETF도 그런 게 있는데, 그러니까 그렇게 해외로 나가지 말게 하고 우리 안에서 하자는 거죠. 그리고 ETF를 만들게 된 계기는 꼭 국부 유출할 개념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안에서 좀 생태계가 돌을 수 있도록 한다,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. 지금 현재는 많은 분들이 뭐 해외 거래소도 많이 쓰시고 ETF 제가 알기로도 1년이 꽤 돼요. 전에 뭐 조사했던 숫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숫자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현물 ETF, 선물 ETF 현재 거래하시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러면은 사실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뭔가 규제적인 것에서 조금 더 풀어주는 방식으로 ETF를 승인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로서의 유동성을 조금 더 확보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들도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, 교수님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 시장은 분명히 오게 되거든요. 우리가 아무리 막 막는다 하더라도 이미 막을 수 없는 물결? 그러면 이렇게 확장되는 거는 이제 이미 인지하신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거는 뭐 정치적인 메시지일 수 있긴 할 텐데 이걸 정부나 여당에서도 이거는 그대로 두면 안 된다. 아마 STO 그때 무산됐을 때 욕 많이 먹었을 거예요. 네. 아마 지역구뿐만 아니라 뭐 저야 뭐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라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고, 그때에서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이번에 정부하고 여당이 대표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셨던 거는 그냥 말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.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STO가 무산돼서 아마 그 반영이 좀 있는 거, 아까 앵커님이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또 얘기가 된 것 같아요.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이번에 이거마저 안 하면 안 된다고 인풋이 간 것 같고요. 그런 관점에서는 이거 막을 수 있는 물결이 아니거든요. 아무리 정부가 한다도 이미 많은, 몇 번 말씀드린 개인 투자자들만 있는 게 기관 투자자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법인 계좌도 그때 저희 뭐 코인 뉴스는 다뤘지만 어쨌든 단계로 푸는데 단계로 풀겠다, 그리고 이런 이번에 ETF를 승인하겠다, 이런 것들이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너무 규제 일본도에서 좀 시장을 반영하고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확실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현물 ETF 도입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시된 건 아니다라는 것도 조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법적인 절차들을 좀 거쳐야 되는 건 맞는 거죠, 교수님? 네, 맞습니다. 이게 지금 뭐 금융위 안에서 근거는 이렇게 법적인 ETF 안에서 이제 ETF 이미 체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인정해, 지금 원래는 그 나왔을 때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. 근데 이제 기초 자산으로 인정되면, 그래서
ETF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커스터디 업체나 전에 보면 블록락이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이미 이제 블록락이나 이렇게 그쪽 많은 자산운용사가 얘기했을 때는 준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SEC와 뭐 그쪽에 월스트리트가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거를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논의가 많이 되고 이게 법적으로 됐을 때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기존 리거시 시스템하고 ETF하고 비트코인 됐을 때 이렇게 이쪽 크립토 쪽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커스터디 쪽이라든지 위탁하는 쪽 그리고 그쪽에서 연전에는 뭐 프라임 플러스 프라임의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중간에서 그 유동성에 대한 처리한다 그런 것 체계들이 이미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로 돌아간 게 있어서 그 참조를 하시면 아마 많이 시스템적으로 그렇고 법적인 체계들을 좀 준비하시면 이런 것들은 이미 선례가 있어서 좀 빨리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. 네. 그런 이야기 또 들으니까요. 기대감도 좀 생기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또 현물 ETF 도입에 관해서 금융당국의 입장과 또 얼마나 가속화되고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지 한번 짚어봤다면요. 이제는 거래소 이야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얼마 전에 빗썸의 유동성 지표가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업비트가 점유율 1위를 계속 이제 차지했었고 유동성도 좋았었잖아요. 근데 얼마 전에 업비트가 제재심이 나오고 나서 이런 현상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. 사실일까요, 교수님? 아무래도 제재를 받은 건 다 많이 아실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제 아는 교수님이 제재 받은지 모르시고 전화했대요. 대표님한테 왜 이게 후원 좀 해주세요 했더니 주원는 사람 분위기 파악 좀 하라고 지금 제재당에 정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저 사석 자리에서 했었는데 사실은 이걸 뭐 일반 분들은 많이 모르는데 여기 아마 시청자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죠.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미 제재를 받은 게 있어서 그 영향으로 비싸이 있고 상대적으로 수익이나 이익을 받은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유동성이 뭐 일단 제재를 받았으니까 제재를 받아서 한쪽이 막히니까 한쪽으로 몰린다고 보여지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고 저도 그렇게 뭐 똑같이 동의합니다. 네. 그러면은 지금 빗썸이 업비트의 점유율을 다시금 뺏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.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럼 내가 이제 거래소로 옮겨야 되나? 이런 불안감들도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 제가 봤을 때 보니까 고객 관리 차원인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업비트도 그렇고 고객하는 분들은 다 관리하는 게 있을 거예요. 빗썸도 제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고객 서비스를 잘 해주면 그렇겠죠. 일시적으로 내가 잠깐 업비트에서 있었던 것들이 좀 거래 안 되니까 일부는 내가 빗썸 쓰는데 빗썸 써보니까 너무 서비스가 좋네. 업비트 써봤던 고객이 빗썸하고 비교해보니까 뭐 관리도 잘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업비트가 풀렸다. 그래서 다시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겠죠. 그거는 아마 여기서의 이미 빗썸이 이 고객을 많이 받았을 때 현재를 얼마큼 잘 서비스를 잘해주냐 싸움인 것 같습니다. 사실은 뭐 자산 관리하는 관점에서는 막 그것들은 아마 이거는 단기간에 그런 여파 때문에 아마 좀 몰린 것 같고요. 그것들은 일종의 서비스? 그쪽 자산 관리하는 서비스가 그거에 좀 달리 있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은 빗썸은 되게 기회죠. 그런 기회에서 많은 업비트가 묶였을 때 이런 것들을 얼마큼 잘 처리하느냐 싸움일 것 같고 근데 업비트가 이걸 언제 만약에 정리됐을 때 어떤 와진 상담으로 더 많은 사실은 1위가 그냥 1위가 된 건 아니니까 그 안에서 다시 또 풀렸을 때 또 반격이 있을 수 이런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양쪽이 경쟁적으로 하면 저희 소비자나 이용자 관점에서는 좋죠. 너무 과도하게 독점이 있는 것보다는 좀 균형이 있으면 그렇잖아요. 음식점도 너무 한 곳만 잘 되면 저희가 이제 선택의 수가 줄는데 비슷비슷하면 저희가 더 서비스를 잘 받는 것처럼 아무튼 이런 거 너무 독점보다는 좀 이렇게 경쟁하는 게 아니면 경쟁의 수가 더 모수가 지금 너무 작거든요. 일본은 굉장히 큰데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거래소가 좀 실제 이렇게 한 30군데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건전한 경쟁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